네. 이제 월요일 날 수업하고 오늘 두 번째 수업인데요. 사진 불러와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분의 그 블로그를 한번 볼 건데요. 행운맘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운맘님은 영천 작약축제, 한약축제에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 쓰셨어요. 정말로 너무 잘 쓰셨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목, 요게 바로 제목이잖아요. 예. 제목을 적을 때는 요렇게 중간에 쉼표 적지 않기. 그리고 네. 제목에는 쉼표 없이 그냥 어. 말하셨어요? 네. 쉼표 아, 없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침표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쌍따옴표, 느낌표 요런 아, 것들은 제목 중간에 네. 넣지 않아요. 자, 아, 왜 그러냐면 쌍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내 글이 네이버에 제대로 올라갔나 검색할 때 쓰는 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 키워드에서는. 아, 그래서 쌍따옴표 넣지 않고요. 그다음에 느낌표 같은 거 중간에다가 넣으면 거기에서 제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 쓴 키워드는 네. 검색이 안 돼. 아, 그렇구나. 그 대신에 맨 끝에 넣는 건 괜찮다고 해요. 아,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키워드에다가는 이 제목에다가는 뭐 잘 안 넣어요. 웬만해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제목 적는데 필요한 그러한 정보예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행운마입니다. 다녀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맞춤법 검사하는 거 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저기 뭐지 마침표가 없어요. 어, 마침표가 없어서 그거 한번 점검하는 거 한 번 더 해 드릴 거고 사진 3장 요렇게 넣는 것도 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사진과 글을 쓰신 것만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사진이 폰트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커졌어. 그 조절할 줄 몰라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공감 4개나 받으셨어요. 네, 어월향기님 들어와서 해주셨고, 친절함 오영삼 원장님께서도 와서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것만도 너무 잘했어요. 한국맘님 아, 혼자 하셨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어, 제가 대충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뭐 응. 잠깐 저 정보를 좀 줬어요. 아유, 그랬구나. 예. 아유, 남편님 감사합니다. 못해서 음, 물으니까 더듬더듬거리니까 그 예, 위치하고 이거 음, 하남면 삼창리인 줄 몰랐거든요. 남 네, 가족회가 가는 거기가 어디였더라 이러니까 그 이제 뭐 위치랑 그것도 가르쳐 주고 예 그랬어요. 네. 네. 이제 또 오늘 공부하고 또 써보시면 조금 더 나아지실 거예요. 음. 네.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우리 도여사님 건데요. 도여사님도 일상 이야기에 혈압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해서 적어 주셨어요. 일상이지만 사실은 일상으로 적어도 여기에서 보면은 병원에서 권장하는 정상 혈압 수치는 120에 80. 저는 요게 지금 120에 80이라는 수치는 알았는데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몰랐어요. 요런 이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운동했다, 그다음에 만보 걷기도 했다, 의자에 앉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 중간에 스티커도 넣어 주셨고 잘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목 같은 거에서도 "혈압 체크해 보세요."라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정상 혈압 수치 정상 혈압 수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해 주셔도 돼요. 내 일상이지만 내 일기처럼 쓰는 일상도 누군가에게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써 주셔도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130일에 83도 정상 범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 120에 80이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는 괜찮은 거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정상 혈압
범위. 벌써 나오네요. 혈압 범위를 체크하셔가지고 정상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식백과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중간에다가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다가는 지식백과 참고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내 블로그가 훨씬 더 풍부하게 뭐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5월 향기님 거예요. 5월 향기님 거는 이제 지금 요거 을왕리 해수욕장 다녀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카테고리를 아직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상품 리뷰에 올라가 있어서 요거는 수정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들고 있는 거, 낭만적이고요. 네, 아이들 걷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갈매기 있는 것도 좋아요. 음, 그래서 해보았답니다. 라고까지 해서 이제 정말 사진과 글을 너무너무 세 분 다 잘하셨어요. 만족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 이제 오늘 배우는 거를 이제 배우고 나면 포스팅 하실 때 또 어떤 거를 더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로 바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진 불러오는 거와 동영상 불러오는 거는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사진과 동영상은 이제 불러올 거고, 중간중간 스티커 넣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 글을 한번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오늘, 오늘 쓴 글, 보자. 요거 오늘 쓴 글이에요. 요거를 그냥 제가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부안 변산 마실길 1코스 부안여행 추천할 만한 곳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처음에는 요런 스티커가 없었어요. 스티커 없이 그냥 글과 사진 요거 GIF로 넣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글과 사진, 글과 사진, 그리고 찾아오는 길. 요것도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걸로 하지 않을게요. 이건 그냥 발행을 눌러서 해보고요. 그냥 글쓰기로 들어가서 하나를 해볼게요. 자, 글쓰기 하나 들어가고요. 어제 했던 거 월요일에 했던 거 불러볼게요. 요거 들어가 있네요. 이건 삭제하고 정신없으니까. 아, 목이 왜 이렇게 잠기죠? 잠시만요. 네. 음. 영상 올려놨던 것들이 있네. 이거 말고 다른 거 불러야 돼. 아, 요거 그냥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하시고 나서 어디 다녀오셨다거나 이럴 때 지도 넣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알려드릴 건데 여기 있는 사진과 글을 넣었어요. 자, 어디 다녀왔을 때 찾아오는 길을 꼭 넣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내소사를 다녀왔잖아요. 내소사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지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내소사 말고 음, 보자 어디를 해볼까? 여행지 말고 맛집 맛집 낙조공원도 아니 맛집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저 어디 써놨을까요?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죽백식당 해볼게요.
제가 죽백 식당을 다녀와서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는 죽백 식당이라고 하면서 요걸 먼저 보여줘요. 이거를 갖다가 로드 뷰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요런 그 리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리뷰는 방문자 리뷰라고 해서 그 영수증으로 리뷰를 적으신 분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 거가 제일 위에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보여지면 죽백 식당이라고 해서 보여졌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상위 노출이라고 하고 요렇게 거리뷰 요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하는 것이 바로 맛집이나 이런 데 다녀왔을 때 여기다가 지도 여기 있는 장소를 넣는 거예요. 장소를 그러면 여기 있는 저희가 이제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장소를 넣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메뉴를 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내소사 여기서 또 어떤 걸 쓰냐면 인용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용구는 여기 아래로 삼각형을 클릭하면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라인 앤 따옴표, 포스트잇, 프레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인용구로 쓸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요거는 단락을 구분하거나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다녀왔어요 라고 하고 나서 저는 요즘은 라인 따옴표를 좀 주로 쓰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소사 찾아오는 길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장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지금 제가 내소사 찾아오는 길을 했기 때문에 내소사 힐링 캠프 비슷비슷한 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내가 갈 곳은 어디예요? 내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내소사 주차장 하셔도 되고요. 부안 내소사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하셔도 되는데 내소사라고 하니까 요게 제일 위에 올라오네요. 그래서 내소사를 클릭을 하면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좀 멀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휠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내소사 오는 길과 여기 전화번호랑 요렇게 다 보여지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지도로 안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메뉴에 텍스트로만도 가능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거 지도로 할래? 텍스트로 할래? 라고 했을 때 텍스트로 할래? 라고 하면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도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보기에 좋기 때문에 지도로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요 찾아오는 길 요렇게 하는 것들은 위에다 할 수도 있고 아래다 할 수도 있어요. 맨 아래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위에다가 먼저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오면 돼."라고 하고 먼저 이제 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음 인제 제가 사진을 어디 다 넣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요런 거를 써 주고 그 인용구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내소사 입장료와 주차 사용료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입장료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이 어 지난 5 월부터 입장료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장료 내고 입장했는데 이번에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대신 주차 요금을 받아요. 그전에는 주차 요금을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주차 요금은 있더라고요. 음 통일성 모든 차종 2,000원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주차장도 찍어 주면 좋아요. 주차장 찍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렇게 내소사의 입장료와 주차 사용료 요렇게 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 인제 내소사 들어가는 길, 사람들 요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넣어 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들 지금 저는 이제 뒷모습이 이제 보이기는 했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요. 사람들 얼굴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혹시 "내 얼굴 나오는 거 싫어?" 또는 그 주차장을 찍었는데 "차 번호 나오는 게 싫어." 이럴 때는 어떤 걸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사진 보정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요술봉 같은 게 보이죠. 요거 누르면 사진 편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사진 편집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들이 모두 제가 올려 놓은 사진들이 모두 나오는데 여기에서 꾹 눌러서 사진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입장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사진을 넣고 싶어라고 했을 때 사진을 꾹 눌러서 끌고 와서 연두색 있는데 앞에까지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자, 요번에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얼굴 보여지는 거 싫어? 차 번호판 보는 거 싫어? 식당 갔을 때도 식당 내부를 이렇게 찍었는데 사람들 얼굴이 나오는 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 보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요 모자이크를 클릭한 다음에 사각과 원이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 같으면 사각형이 더 좋고 사람 얼굴 같으면 원형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원형도 이렇게 얼만큼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요 정도로 하면 지금 요 상태에서는 요 정도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크게 하면 모자이크의 점선이 좀 더 달라져요. 점선이 더 커지면서 더 안 보이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요렇게 이 모자이크의 그런 사이즈보다는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니까 얼굴에다 대고 마우스로 꾹 눌러서 요만큼 설정을 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 블로그를 보고 "나 얼굴 나왔어. 너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얼굴을 많이 안 나오게 찍기는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 나온 사람들 동그라미로 해 주셔도 되고요. 네모로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도 저희 남편도 얼굴 나오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부분 모자이크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나와도 괜찮아?"라고 하면 그대로 나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 완료 눌러 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이제 그 채채마루 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찍어서 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C라고 되어 있는 서명입니다. "이 사진은 내 거. 이 제품 사진은 내 거야. 이거 아무나 가져가지 마." 또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 사진은 우리가 또 잘 찍었어. 그러면 그런 데 카페에서 내 사진을 가져가고 싶어 할 때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에 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서명을 한번 제가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랬더니 "이미지 텍스트 템플릿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지는 제 거 얼굴 왜 그 시그니처 그 이미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있을 때는 이미지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오늘은 텍스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텍스트를 클릭하니까 여기 벌써 제 주소가 나오죠. 네, 주소가 나오는데 좀 작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픽셀을 올려줍니다. 요렇게.
아, 그러면 바로 네이버 블로그 OMS 공고를 내 거야. 요거 내 사진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서명이 찍혀서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요거 팔레트처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색깔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할 수 있고요. 언더바, 밑줄 그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 서체로 되어 있는데, 기본 서체 말고 좀 이렇게 발랄한 서체라던가, 요런 서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진 또는 내가 이건 내 사진이라서 뭔가 서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진 요술봉을 클릭해서 들어와서 서명을 눌러주면 이렇게 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료를 누르고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완료를 누르고 나오면 요렇게 서명 어디 갔죠? 서명 안 했나요? 완료를 누르고 나오면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체크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완료. 네. 요렇게 블로그 주소가 나오죠. 요런 거 아마 블로그 보실 때 보셨을 건데 요렇게 그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진 보정하는 방법은 금요일 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사진 보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그리고 서명하는 거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인형구 쓰면서 이제 나와서 여기다가 뭐 다시 한번 내소사하늘. 그래서 중간중간에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목을 소제목을 우리가 책에서도 보면 큰 제목, 파트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 글과 사진이 하나하나 단계 이렇게 있어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느티나무였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엔터 쳐서 칸을 좀 확보한 다음에 천년묵은 천년된 느티나무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천년된 느티나무라고 하는데 그 두께가 엄청났다 또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연등의 사람들이 모두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여기도 사람 얼굴 가릴 거 되게 많네요. 사람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옆에다가 갖다 이렇게 놔주시면 비슷한 아이들끼리 놔주시면 좀 통일되는 그런 느낌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먼저 써요. 예를 들어서 다녀왔어요. 글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지도 넣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어요. 그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그다음에 스티커를 넣을 거예요. 쓰고 스티커 이렇게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쓴 다음에 그다음에 스티커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스티커 넣을 자리를 확보를 하고 스티커를 클릭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꺽쇠가 있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플레이 버튼 같은 거 보이시죠? 요거는 움직이는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안 움직여. 요거는 안 움직이고 잠깐만요. 요거는 안 움직이는 애들인데 요거는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하나, 둘, 세 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티커라서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고양이 저 좋아하거든요. 클릭해서 안녕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녕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가다가 어디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뭐 넣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절에 다녀서 먹으려고 참고 들어갔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끝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소사절은 어쩌고 저쩌고 주차 요금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좋아요, 좋아요. 주차 요금 안 내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내소사 전부 보고 왔는데 어떻게 좋았어요 해서 중간에 제가 지금 글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글을 쓰면서
중간중간에다가 축하해 준다거나 "아 날이 너무 더웠어. 아 그럼 날이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하나 넣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하지만 "내소사 다녀온 게 너무 하늘은 너무 예뻤다." 그러면 또 이렇게 "신난다. 울라울라." 요런 것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글에 맞게 결에 맞게 스티커를 하나씩 넣어 주시는 건 왜 좋으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에 꼭 쉼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쉼표도 못 넣게 하고 따옴표도 못 넣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뭐냐 하면 블로그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문법은 맞춰야 되지만 그 맞춤법은 맞춰야 되지만 중간중간 여유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읽어 보고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만 써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스티커를 넣는다든가 공간을 좀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뭔가 그 여백의 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느티나무를 보고 왔는데 "천년된 느티나무에 소원을 빌었어요."라고 우리가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박수도 좀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한 번씩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스티커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왼쪽 오른쪽 꺽쇠를 클릭하면 여기 장바구니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지큐 마켓을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를 수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 한 번 고르실 때 한 1,5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지출이 되고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쓰는 것 같아요. 네 평생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스트리머, 공공기관, 강아지, 고양이 요런 것들을 선택하면 고거에 맞는 것들이 나오고 블로그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좀 잘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내가 주로 쓰겠다.'라고 하면 여행에 맞는 요러한 스티커를 좀 구매해도 좋겠죠. 그죠? 그리고 환경에 맞는 스티커들을 좀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팅과 리뷰하는 데 좋은 것들 요거 볼까요? 그래서 오지큐는 4, 6, 2, 14 24 개가 둘, 넷, 여섯 4, 6, 2, 14 24 개가 한 세트예요. 24 개가 한 세트로 올리는 사람이 올려야 네이버에서 검토해서 '이거 판매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 줍니다. 요것도 오지큐도 재미있는데 제가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 아 참. 그래서 요 스티커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지금 스티커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용구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장소 넣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어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아 요거 몰랐었던 건데 알게 되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도 넣는 거랑 음. 그 모자이크 하는 거. 모자이크 하는 거. 네. 네. 그다음에 그거 뭐죠? 서명하는 거? 서명하는 거. 네네. 오늘 또 맞아요. 너무 좋은 걸 또 배웠네요. 네. 사진은 제가 오늘 가르쳐 둔 거 서명하는 거랑 모자이크 알려 드렸는데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음. 크기, 자르기, 필터, 보정, 액자, 서명, 모자이크, 텍스트, 스티커, 마스크 요거 전부 다 한 번씩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알려 드리는 거 아니고 오늘은 모자이크, 서명 요렇게 알려 드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 번씩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넣는 건 반드시 내가 갔다 온 장소라면 반드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인용구와 구분선이라고 있는데 구분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소사만 다녀온 게 아니고 어딘가 한 두 군데 갔다 왔어. 또는 위에 글과 아래 글이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기 아래로 삼각형 클릭하시면 다양한 구분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예쁜 거, 요런 거 한번 눌러보면, 한번 누르면 왼쪽 할래, 가운데 할래, 끝으로 할래,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중간쯤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됩니다. 자, 구분선을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왼쪽 정렬할래, 가운데 정렬할래, 오른쪽 정렬할래, 요렇게 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마음에 드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글과 아래 글이 한번 좀 길어서 쉬고 가고 싶다. 읽는 사람한테 조금 더 쉼을 주고 싶다. 아니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 라고 하시면 요런 구분선도 하나씩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티커 넣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용구 넣어서 하는 거 구분선 그리고 지도 그리고 사진에 필터 사진의 필터 아니죠. 사진 모자이크, 서명 요렇게 하는 거. 요 정도만 또 오늘하고 내일 금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 포스팅을 한번 했는데 활용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포스팅은 누가 보고 누가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개념 아니고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또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사진 많이 가지고 계셔야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제가 요거 만약에 하나만 더 알려드려 볼게요. 제 사진을 한번 가져왔었는데 여기다가 제 사진을 하나만 가져와 사진 필터 하는 거 하나 다 우리가 계속 네모난 사진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사진을 만약에 이제 하나 가져왔어. 또는 다른 사진이라도 뭔가 이렇게 딱 그 부분만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이렇게 사진 클릭하면 요술봉 나와요. 요술봉 나와서 클릭하면 여기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스크를 클릭하면 다양한 모양으로 사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얼굴 되게 조그맣게만 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조금 사이즈가 커지긴 해요. 아주 커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귀퉁이를 잡고 쭉 눌러주면 귀퉁이를 잡고 쭉 눌러주면 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늘어나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완료를 눌러 볼게요. 그럼 요런 사진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모난 사진만 있는 거 아니고 사진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비슷한 사진인데 그냥 요거 제 시그니처 하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렇게 가져와서 이 친구도 요술봉 눌러 가지고 여기 있는 마스크 요번에는 육각형으로 해 볼까? 하면 요렇게 육각형이 되는데 잘 가져가셔 가지고 요렇게 늘려 볼게요. 음. 요렇게 이렇게 늘려보면 요만큼만 가지고 올래? 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사진이 이렇게 육각형 사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놓으면 요렇게 오각형 사진, 육각형 사진, 또 아까 어떤 거 있었죠? 반짝반짝하는 사진, 그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별표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사진,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사진들 같은 경우에 요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완료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각형 있던 거에다가 찌글찌글을 넣었더니 또 요런 모양도 나오네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방법으로 네모난 사진만 있는 거 아니고 마스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꽤 많은 양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그날 그거를 안 알려드렸어. 그런데 다들 잘하시긴 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 썼어요.
다 쓰고 나면 해시태그를 적으시는데요. 해시태그를 적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몇 가지를 제 거를 정해 놓았어요. 뭐냐 하면 하우민수 언니, 그다음에 언니가 알려줄게. 유치 언니 도전기, 그다음에 블로그하오, 글첼하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 글과 상관되어 있는 것들을 적을 건데 내소사, 그다음에 변산반도 여행, 변산 여행, 그다음에 부안 여행 이렇게 해서 적을 거예요. 자, 그러고 요렇게 적고 해시태그를 적는 것도 어 해시태그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하고는 개념은 좀 달라요.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로 검색이 되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가 검색어에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블로그에도 해시태그를 하라고 얘네가 해 놓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자, 아까 우리 행운맘님 그래서 마침표 과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마침표를 빼놓고 한번 해 볼게요. 마침표까지 잡아주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을 발행하기 전에 맞춤법을 점검해 봅니다. 맞춤법 눌러 볼게요. 다녀왔어요가 띄어쓰기가 오류래. 하우민수입니다는 여기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를 먼저 띄어쓰기가 오류라고 추천하는 건 요거래요. 그럼 수정해 줘. 수정을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어, 요렇게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하우민수입니다는 제가 닉네임이 하우민수인데 얘가 추천 문구를 하우만수입니다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거는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네.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마침표까지는 안 잡아주네요, 얘네가. 자, 그 다음에 주차 사용료는 띄었어야 된대. 그럴 때는 수정을 눌러줄 거고요. 입장했는데도 띄어쓰기가 오류래.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수정. 거진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인데 있더라고요도 아니고 원래는 표준어가 있더라고요래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수정해. 오케이. 수정. 결제할. 요거는 띄어쓰기 수정.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 안 한다고 했는데 얘네가 전부 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고 빨간 줄로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외를 눌러 주시면 돼요. "나 이거 띄어쓰기 안 할 거야. 안 할 거거든.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전부 다 "수정이 완료됐다."라고 나오죠. 음, 요거 보이시나요? "수정이 완료됐다." 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맞춤법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행을 눌렀을 때 이 글을, 이 글을 어디다 놓을 거니? 그럼 나는 하우민수 일상 중에서 여행에다 넣을 거야. 그러면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를 클릭한 다음에 작은 카테고리 하나를 더 선택해 주시고요. 주제는 그 하우민수의 일상 중에서 뭐 맛집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요리 레시피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건 국내 여행이야 라고 해서 한 번 더 주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발행 설정을 하실 때 여기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댓글은 안 하고 어 댓글이 없 댓글 그 공감을 해 주고 싶은데 요렇게 요걸 체크를 안 해 놓으면 댓글만 쓰고 공감을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글을 다 읽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도 "하트 눌러주고 싶어."라고 하는데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하트를 못 눌러주고 꼭 댓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댓글, 공감, 검색 요런 것들은 모두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누르면 발행이 되는데요. "하루에 1개는 쓰고 싶어. 근데 오늘 2개 썼어. 내일은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 예약 발행을 하셔도 됩니다. 예약 눌러서 현재 시간보다 6월 15일 날 아침에 7 시에 어
할 거야 라고 해서 발행을 눌러주면 내일 아침 6시에 예약으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요런 건 또 언제 쓰냐 하면 그 블로그 챌린지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100일 챌린지하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내일 그다음 날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예약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 거 그 글을 보면은 음 여기 지금 공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공지는 내가 뭔가 좀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건 공지로 올리는데요. 글은 그대로 쓰시고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누르면 맨 위에 가서 공지로 등록이 되어요. 그래서 발행할 때도 카테고리 한번 확인하시고 주제도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라고 하시면 카테고리와 주제를 내가 먼저 설정을 해 놓으면 물론 네이버에서 AI가 글을 전부 다 수집해서 제목이랑 내용을 훑어보고 이건 이쪽으로 저건 저쪽으로 카테고리를 설정은 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한번 해 놓으면 네이버에서 수고가 좀 덜어지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네이버에서 점수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발행을 누르시면 이제 글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자, 한번 그 앞에 노트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카톡방에다가 쓰면서 한번 해 볼게요. 블로그 카톡방에다 쓰면서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음 오늘 배운 내용은 스티커 활용법, 스티커 활용법, 그다음에 인용구 사용하기, 그다음에 부분선 해보기, 그리고 장소 넣어보기, 그다음에 사진 클릭해서 서명, 그다음에 모자이크, 그다음에 마스크 기능 해보기. 이렇게 한번 적어서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행운맘님 글 쓰는데 글쓰기 할 때 글자 크기가 달라요 라고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 지금 나눔 명조 19로 되어 있었는데 글씨를 쓰다가 내소사절은 이렇게 해서 띄었는데 여기서 요거를 만약에 28로 했다 그러면 내소사절은 이렇게 커져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해 음, 보면 되는데 이전에 글씨가 사이즈가 몇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마우스로 이전에 썼던 글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글자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예, 이거 너무 커졌는데 어떡하지? 그럼 지우고 다시 써야 되나? 라고 하지 마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셔 가지고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블럭이 설정된 다음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요 위에서 하셔도 되고요. 19 사이즈로 이렇게 해 주시면 글자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예,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해요. 예, 하나 더 발행하기 전에 안 했던 거가 있네요. 스티커 먼저 다 이제 중간중간 넣고요. 요렇게 인용구에 썼던 글은 좀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요거 사이즈를 한 28로 그다음에 두껍게 색깔도 강하게 요렇게 해서 조금 바꾸기는 해요. 큰 음, 제목이기 때문에 좀 바꾸면 훨씬 더 내 글이 보여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28 두껍게 파란색 뭐 요렇게 해서 바꿔 주시면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읽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알려드려요. 네, 요거는 마스크 사용한 거, 사진에서 마스크 사용한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럼 오늘 배운 거로 포스팅 하실 때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내 글이 잘 썼다, 못 썼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는 메뉴들을 활용해서 글을 써 본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포스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녹화본 주시나요? 한 번 아, 더, 녹화본 드리죠. 당연히 네, 드립니다. 그냥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 음, 또 잊어버려. 그래서, 맞아요.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네, 행운맘님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소해서 전부 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갖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예, 전부 다 오늘 들었는 거. 네,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네,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채채마루님 오늘도 재미있게 잘 배우셨지요? 아, 네네. 네, 도여사님은 아직 집에 도착 전이실까요? 답이 없으셔. 네, 일단